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약간의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은 기술주의 흐름이 조금 더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결국에는 힘이 떨어져 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이 0.6%,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2% 밀리게 되면서 그래도 14,000선 중반에서 수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가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 재료 자체를 조금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시장 분위기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 자체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진척이 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재료들의 일색이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좀 추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실 대변인 측이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문서화한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망하다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속도 조절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약속을 했던, 그러니까 공격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던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일변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재료였었고, 또 서방 국가들, 유럽이 되겠는데요. 러시아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오스트리아와 함께 이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단계 자급제, 그러니까 서로 좀 배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간밤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또 유럽의 폴란드 역시 올 한 해 동안은 러시아산 원유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제 지표가 발간이 됐는데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고용은 좋았었고 GDP는 예상 대비 약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우선 전달 2월보다 전미 고용 보고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탄탄한 고용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연율 6.9%입니다. 잠정치 바로 전에 나왔던 수치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계속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었는데요. 이날은 약간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평균 자체도 0.6% 밀리게 되면서 하락이 더 우세했던 모습인데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에너지입니다. 1.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유가가 상승했고 업종 자체도 동반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틸리티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게 경기 소비재와 IT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소비재 쪽에서 약화가 되면서 업종이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IT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보였다면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동시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IT 종목들이 크게 내린 것은 아니고 약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종목들이 약세를 띄었습니다. 그만큼 올라갔던 만큼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는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애플이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약간의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이 붙어왔고요. 그리고 애플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메타 플랫폼스 이 두 종목과 관련해서 약간의 악재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0.8%로 더 많이 밀렸는데요. 작년에 법원 이름으로 좀 위조가 된 긴급 데이터 요청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와 애플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제 이것이 해커들의 소행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고 간밤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상승했던 걸 다 되돌린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면서 지금 제조업체 중에서는 비메모리, 메모리 가릴 것 없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낙폭도 세게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TC 이제 자체적인 앞으로의 이런 먹거리에 대한 그런 소재가 없어지게 되면서 3.3% 하락을 했고 AMD와 뭐 다른 종목들 퀄컴까지도 하락세가 좀 나와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시간 외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오늘 본장에서는 특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전쟁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금융주들 보시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또 금융주들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전이 되면 침체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종목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종목들도 1% 안쪽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은행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좀 타격이 컸습니다. 평균 2에서 3% 사이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US 뱅코프가 2.9%, 그리고 PNC 금융그룹이 1.7%, 트레이스 금융그룹 역시 3%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투자 심리를 누르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게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제 하루 단위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종목들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좀 낙관론 때문에 약세가 나왔었던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부분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2%대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노스롭 그루먼 역시 1.5%대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어제 강했는데 오늘 다 약해져 버린 게 바로 놀자 관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 모두 다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선 항공 쪽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고 여행주들은 평균 2%, 그리고 숙박주들은 평균 1%. 그러니까 호텔 종목들입니다. 메리어트나 그리고 힐튼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역시 종목들한테 반영이 됐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하락한 게 이제 프록터앤갬블이 되겠습니다. 종목 사이즈도 크고요. 0.7%가량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건 스탠리의 이 투자 의견 조정이 하향이 나왔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밀려 내려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이 가구 쪽과 관련된 홈디포, 로우스 3%, 4% 하락을 했고 다른 의류와 관련된 소매주들도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TJX가 3.5%, 그리고 최근에 실적 잘 내서 달렸었던 나이키도 0.4%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연결성이 높은 특징주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통상 오늘 본장에서 크게 뛰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낙관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PC 산업과 관련된 이 업황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하고 투자은행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리포트를 계속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결국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하락 반전을 해버렸고요. 80달러 선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또 다른 종목입니다. 룰루레몬 아슬레티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을 그런 만드는 럭셔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무려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3% 올랐고 주당 손익도 3.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손익이 좋았고요. 분기 매출이 약했지만 전체 매출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좋게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룰루레몬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주당 376달러를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어제 이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독일과 프랑스 깍그 지수가 0.7% 이상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받으면서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이 가스 비상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증시들에 비해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급락했고 오늘 다시 또 급등하고 변동성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11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WTI 가격이 되겠습니다. 3% 중반대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되면서 구리 가격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철금속 시장 중에서는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진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이어진다 정도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전쟁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좀 역전되고 있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4bp 이상 더 크게 밀리면서 2.3%대 그리고 2년물은 반대로 2.35%를 넘기게 되면서 시장의 그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데 따른 실망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으며 IT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2%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의 체르니히우에 대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는 어떠한 시그널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행동을 보이기까지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향후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방침을 밝히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른바 경착륙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EU가 제재 대상 은행들을 추가하고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의 가족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제재에 맞서 루블로 에너지 수입 대금을 결제토록 하겠다고 경고한 뒤 이 같은 추가 대응 소식이 나왔으며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 부자들과 기업들이 자산을 서방의 제재가 닿지 않는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돕는 제3국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DP사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보다 45만 5천 명이 증가해 전달보다 약 3만 건이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45만 명을 상회했고 지난 2월 수치는 47만 5천 명에서 48만 6천 명으로 소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3월 중 서비스 부분에서 37만 7천 명, 제조업에서 7만 9천 명이 증가했고 기업별로는 대기업에서 17만 7천 명, 중견기업이 18만 8천, 소기업에서는 9만 명이 증가했던 가운데 ADP 측은 3월 중 전 부분에 걸쳐 고용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올 1, 4분기 중 거의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면서 기업은 고용을 지속하고 있고 팬데믹 초기에 감소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타이트한 노동 공급이 여전히 소비자를 대면하는 업종에서는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루브라 지급을 둘러싸고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
가스 백업제를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우호국에 대한 루블화 결제 방침을 G7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한 데 따라 러시아는 지난 28일 유럽에게 무상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독일은 이에 따라 러시아가 루블 결제를 압박하기 위해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건데요. 초기 경보 단계는 비상대응 3단계 중 첫 번째로 경제부와 규제당국,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팀이 가스 수입과 저장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공급이 부족한 데다 소비 억제 노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가계에 가스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산업 부분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며, 오스트리아 역시 비상계획 3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 실행에 들어갔는데요. 오스트리아는 국내 가스 수요의 약 80%를 러시아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러시아 가스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상화폐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간밤에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500가 살짝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약 2억 500만 달러를 차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회사 최초의 차입으로 회사는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운영하는 실버게이트 은행과 기간 대출에 합의했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은 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했으며 만기는 2025년 3월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15만 5,05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 기준으로 총 가치는 약 59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CEO는 지난 2020년 8월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바꿨으며, 그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왔고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알려진 유일하게 희소한 디지털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주가는 3.7%가 하락해 $500 6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2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의 상승이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개인 소비 지출, 3월 시카고 PMI,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그린스 부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쉐어 케이스, 아토테크, 회장 후에는 블랙베리, 블렌드 랩스, 더크릭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